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CN토투 웨비나 채널 들어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채널원TV 안철준 촌장입니다. CN토투 웨비나, 저희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변함없이 여러분께 의미 있고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 환경에서 윈도우 OS 환경 많이 쓰고 계시죠? 최근에 윈도우 11으로 업데이트된 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존의 윈도우 10을 쓰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윈도우 11 뭐가 좋아졌지? 또 이게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관리하지? 등등에 대해서 관심들 많으시고 또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CN토투 웨비나에서 두 번에 걸쳐서 관련된 내용으로 세미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11에 관련된 디플로이먼트, 배포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맞는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MVP죠. 박성기 MVP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MVP님.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윈도우스 앤 디바이스 포 IT MVP인 박성기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거는 뭐 배포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ing하고 이제 어떤 생애주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오늘 묶어서 같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박성기 MVP님이랑 몇 번 세미나를 진행해 봤는데 이 전문가의 포스가 항상 느껴져서 제가 든든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셨을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으로 업데이트된 지가 언제 업데이트 됐죠? 이게? 10월 5일, 작년 10월 5일 날 업데이트 네.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몇 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신상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윈도우 10을 아직도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윈도우 11 됐으면 당연히 좋아졌을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가 좀 좋아졌는지 조금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신 뭐 트렌드로 먼저 얘기 드리면 우선 보안적인 부분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보안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하드웨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보니까 그 구조적인 OS 구조적인 변경들이 좀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스 10이 1년에 2번 업데이트 되면서 계속해서 보안 부분들을 그 강화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역부족이긴 하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그 최신 하드웨어를 지원하면서 이전의 하드웨어와는 좀 분리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성 부분들이 대두가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그 일하는 방식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용하는 패턴들도 많이 바뀌고 디바이스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와 강력해진 하드웨어를 좀 더 지원해주기 위한 그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방금 얘기했지만 그 바뀐 환경에 맞도록 UI가 바뀌면서 이제 윈도우즈 11이라고 하는 윈도우스 10 그 이제 버전 업데이트가 아니라 윈도우즈 11이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로 네이밍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윈도우 10이 굉장히 성공적인 OS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했는데 코로나가 또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환경이라는 일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맞춰서 아마 이런 OS도 한 단계 좀 업데이트 돼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윈도우 11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이제 아무래도 배포에 관련된 이슈인데 이 부분도 이제 기업의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으신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부분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한도가 있고요. 새로운 디바이스와 그다음에 새로운 체계들 그리고 이제 그 더 많은 사용자들의 패턴을 어떻게 충족시킬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실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윈도우즈 11의 배포가 기존의 윈도우스 10 배포에서 그대로 가져온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클라우드 시대에 맞춰서 또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부탁드리고요. 네. 자, 여러분, 저희 CN토투 웨비나는 저희가 좋은 정보를 준비했습니다만 여하튼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웨비나 채널입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오른쪽에 있는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이라든지 질문들 올려주시면 담당자들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웨비나는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정보가 사실 훨씬 더 엑기스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의견들 또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 그 질문들을 보시는 분들도 또 아마 질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오늘도 많은 정보 또 많은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여러분들 답변 꼭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경품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경품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첫 번째 1회 참석자분들 그리고 설문조사 해주신 분들 추첨해서 10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드린다고 하고요. 또 오늘이 첫 번째인데 다음에 2회차가 있습니다. 2회차 두 번 다 참석하신 분들 추첨해서 물론 설문조사까지 해주셔야 됩니다만 50분 추첨해서 베스킨라빈스 또 경품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또 관련된 솔루션 문의해 주신 분들에게는 고급 전동 와인 오프너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와인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와인 따다 보면 이 꼭지 크록이 이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고급 또 오프너도 준다고 하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관련돼서 문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박성계 MVP님과 함께 윈도우즈 11 배포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윈도우즈를 배포하는 약 3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우고 설치하기와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윈도우즈 10 중기부터 추가됐던 윈도우즈 오토파일럿이라는 부분이 있죠. 먼저 이 3가지 부분들 중에 지우고 설치하는 이 전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우고 설치하기 시에 이제 고려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전같이 이제 윈도우즈가 저사양이나 아니면 뭐 그냥 깔리면 그냥 뭐 어렵게라도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은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양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경된 윈도우즈 11의 적격사항을 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호환 리스트에 만족하거나 이런 프로세서들도 종류가 또 있지만 시스템 펌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설정들도 이제 해놔야 되죠. 새로운 PC를 사긴 했지만 좀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만으로도 보안 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거를 빼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윈도우즈 11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안 지셉 TPM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칩셋이 없더라도 펌웨어에서 지원해주는 FTPM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서들이 이제 그 사양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종류들을 보시게 되면 인텔 뭐 11세대, 뭐 8세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인텔 같은 경우는 8세대 코어 i 그리고 그 수준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뭐 셀러론이라든지 펜티엄 프로세서들 AMD 같은 경우는요 AMD 라이젠의 2세대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1세대는 안타깝게 지원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서 사양이라든지 최소 사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 보안적인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양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T 관리자가 이거 하나하나 다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준된 PC들이 몇 가지 있으시다면 이 PC 상태 검사 앱을 통해서요. 윈도우즈 11 충족하는지 아닌지를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보안 부팅 지원이라든지 프로세서들, 시스템 메모리들 여러 가지 있죠.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충족을 합니다. 지금 이게 윈도우즈 11으로 출고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PC들을 사셔야 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있는 PC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확인 앱들로 먼저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밀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적격 PC 아닌데 그냥 밀었다. 뭐 인터넷 가보면 이런 꼼수들 있습니다. 이런 적격 사항 같은 거 피해가지고 이렇게 깔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팁들 좀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되면 일단 꼼수는 통합니다. 일단은요. 이번 버전까지는 지원하는 게 네. 주의가 필요한 것이라서 이렇게 경고문 뜹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이 화면을 확대를 해드리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문을 반드시 띄워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그 하드웨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PC 제조사들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개인은 모릅니다만은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네. 억지로 이렇게 까시는 거를 좀 제가 말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전에 관련된 호환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설치에 관련돼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그렇죠.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적격 사항이 아닌 것들은요. 당장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총장님. 그 2025년 10월까지는요. 일단은 새로운 그 윈도우즈 10 기술 지원 종료까지는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료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 끝에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양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그럼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윈도우를 미는 게 아니라요. 표준 PC에다가 이제 맞는 드라이버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뭉쳐서 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OS 이미지를 이제 표준 이미지를 만드실 텐데요. 그래서 OS 이미지는 일단 뭐 기업 관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VLSC라든지 뭐 저기 뭐야 구독자 포탈 같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MVP이긴 합니다. 저도 개발자 구독을 하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그 구독자 포털을 통해서 OS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윈도우즈 11용 ADK라고 하는 그 툴킷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기업에서는 옛날에 SCCM, 시스템 센터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를 쓰시는 경우는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통칭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라고 하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같은 경우는 버전 2107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전 버전 가지고는 윈도우즈 11을 배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프라 상황을 먼저 체킹해야 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커밋을 하시겠죠. SCM 뭐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툴들을 안 쓰신다고 하면 이제 뭐 명령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열고 보다 드라이버 넣고 뭐 여러 가지들 뭐 놀고 다 넣은 다음에 이미지를 만드는데 옛날 같이 만들면 안 됩니다. 아하. 그 윈도우즈 10 2004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 버전부터 그리고 윈도우즈 11은 처음 나왔던 21H2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 버전부터 특성이 생겼습니다. 서비스에 관련된 그러니까 업데이트, 누적 업데이트를 미리 해놓고 그 OS 이미지를 커밋하신 다음에 그걸 다시 다 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하신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서피스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윈도우즈 11에서 어떻게 이미징 작업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서비스 그 이제 윈도우즈 누적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법과 그래서 누적 업데이트를 어떻게 미리 넣어서 그 다른 작업에 쓸 수 있도록 미리 간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게 되면 미리 간을 해놓고 저기 재워놓지 않습니까? 고기 같은 것들. 이 고기를 재워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작업할 시기에 누적 업데이트를 받아놔서 이거에 대해서 표준 이미지 먼저 잡아 놓으시고요. 네. 그걸 이제 고기를 재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양념을 넣습니다. 다시 열어서 그 윈도우즈 뭐 이렇게 표준적으로 쓰는 그 클라이언트들은 드라이버들 넣어 놓으시고요. 뭐 구성 요소들 필요한 것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단넷 프레임워크 3.5라고 하는 옛날 프레임워크를 하려고 하면 윈도우 이미지 안에 있는 그 구성 요소를 따로 빼가지고 또 이게 이미지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뭐 각 사용자별로 인터넷으로 다운받는다 이러다 보면 또 뻑이 나겠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팩, 다국적 기업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다양한 입력기들 필요해서 입력기 넣죠. 네. 그 다음에서야 이제 뭐 이 다음에 설명된 프로비저닝 패키지, 이 미리 이제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이제 표준 이미지에서 따로 설치된 거를 따로 그 설정을 가져다가 했던 거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 다음에서 이미지 저장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말씀만 들어도 되게 복잡한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관리자분들이 항상 빼먹는 게 있어요. 그 이미지 파일이 그 USB 메모리에 들어가는 한 파일당의 제한이 4기가를 초과해서 네.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뜨면 분할해서 넣어야 된다는 걸 항상 까먹으세요. 네. 그래서 분할해야 되는 법까지 이렇게 해서 모든 이런 그 과정들을 블로그 포스트에 미리 준비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데모를 이거 지금 이 대신해서 링크- 한번 과정을 쫙 한번 틀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링크 누르면 지금 보여주시는 여기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지금 데모로는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랩탑 제품이나요. 그리고 촌장님께서 지금 앞에 두고 계신 프로 8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줘야 됩니다. 운영 체계를 깔기 위해서 부팅해줬어야 되는 이 부팅 이미지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 문서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짧은 웨비나 시간에 디테일한 내용을 다 다 못 설명드리기는 드려드립니다. 어렵고요.
과정을 먼저 설명드린 거고요. 네네. 그리고 다음 화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좋아하시는 게 한 번에 다 깔리는 거 좋아하세요. 네. 그냥 한 번 깔면 내가 쓰는 소프트웨어, 뭐 우리 회사에 쓰는 소프트웨어 다 깔렸으면 좋겠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 작업하실 때 보면 옛날 방식대로 뭐 표준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윈도우즈 이미지 전체적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하면 그 인스톨할 때 쓰는 install.win 파일이 굉장히 비대해집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이제 써놨지만 한 대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 대가 막 설치됐다 하면 시스템 고유값이 똑같아지다 보니까 충돌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지 말라고 5년 전에 테크데이즈 세미나 때 윈도우즈 10 나왔을 때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거 안 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벌써 이제 6년이 지났잖아요. 6년 지난 오늘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표준 프로그램 같은 거를 미리 이제 해놓으실 거면요. 이거를 프로비저닝 패키지로 캡처하셔갖고 이거를 쓰셔라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릴게요. 제가 2015년에 스피치 했을 때는 별도의 툴을 통해서 합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캔슬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비저닝 패키지를 떴으면요. 다시 아까 설명드렸던 콘솔 명령어를 통해서 이미지 합쳐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래도 이 시간 동안에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다 인지하기는 쉽지 않으시고요. 저희 자료 이거 배포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자료에는 있고요. 그리고 네. 굉장히 또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인데 이게 옛날 윈도우즈 10 때는 고려사항 아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뭐 윈도우즈 한번 새로 깐다, 업데이트 된다 그러면 그냥 밀고 새로 까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얘기되는 게 꼭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분들 많으십니다만은 네. 이게 지금은 윈도우즈 11부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그냥 뭐 윈도우즈 10이 계속 업데이트 돼서 했던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는 지우고 설치하는 것보단요.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계속 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윈도우즈 11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윈도우즈가 모든 걸 작업을 수행한다는 건 똑같지만요. 제가 여기 추가됐습니다. 기존의 윈도우즈 버전 업데이트와 똑같다는 부분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기존의 장치에 추천드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역이 소모되지 않고 사용자 데이터를 날렸다라고 원망 듣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얘기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당연히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가 훨씬 수월한 방법이겠는데요? 가장 수월한 방법 네. 중에 하나고 건장한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네. OS의 아키텍처, 옛날 X86에서 X64, X64, X86 이거 안 됩니다. 윈도우즈 11은요, 달라진 점이 제가 이제 이제서야 설명을 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32비트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64비트 전용 OS다 보니까요, OS 아키텍처 바꾸실 수 없습니다. 64비트만 바꾸실 수 있고요. USB에 윈도우즈 담아가서 쓸 수 있는 윈도우즈 투고라는 기능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게 2004부터는 공식 지원이 종료됐기 때문에 11 쓰실 수도 없고 현재 윈도우즈 10에서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에서 UEFI, 그러니까 옛날 쓰던 컴퓨팅 방식에서 새로 나온 컴퓨터 규격으로 바꿨을 때 쓰는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썼을 때 옛날 윈도우즈 10 때는 못 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은 변환하셔갖고는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방식인 비트로커 이외에 다른 별도 솔루션 쓰신다. 이거 한 가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윈도우즈 11 호환되는지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사석입니다만은 윈도우즈 10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 버전부터 그러니까 상반기 버전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라고 하면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10 버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할 때 너무 낮은 버전에서 바로 안 올라갑니다. 2004까지는 올려주셔야 되고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할 때도요. 2004나 아니면 1909까지 한번 거쳐서 갑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에 윈도우 10의 버전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네, 맞습니다. 11까지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가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2107부터 지원하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11 ADK 필수입니다. 알겠습니다. USB 형태로 해서 디스크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걸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스에서도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보면 화면은 이제 바이오스 방식으로, 그러니까 8세대 이상 PC를 쓰는데
느리다. 뭐 이렇게 하셔갖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이게 설정 바꿔갖고 옛날 방식대로 쓰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면 디스크를 변환하지 않으면 인플레스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OS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뭐 이건 IT 관리자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지금 영상 흐르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시스템 디스크를 찾고 이게 구조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거를 변환하는 과정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명령어를 제가 넣어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파티션을 바꿨으면요. UEFI 펌웨어에서 레거시 모드를 반드시 꺼주셔야 되고 시큐어부터 켜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거를 지원하지 않는 PC에서 이 작업을 하셨다. 재부팅 하시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빨리 백업을 뜨셔야 됩니다. 부팅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그냥 막 작업하지 마시고요. 표준되는 PC 한두 개 정도에서 미리 작업을 해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네. 제가 주의도 걸어놨습니다. 네, 경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채널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방법에 대해서 있지만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는 열었습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대한 거를 윈도우즈 기업 내 운영하는 윈도우즈 서버에다가 운영하신 경우 WSUS라고 하죠. 거기서 업데이트는 방식부터 해서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그리고 이제 뭐 그룹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방식의 엔드포인트 매니저 모든 도구들을 다 지원해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업그레이드를 모두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엔드포인트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아니면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모빌리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회사 내에 있는 PC들을 모두 정보를 얻어서 이게 적합한 PC인지 아닌지를 이제 관리자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크린샷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은 프리뷰 단계고요. 곧 정식 버전이 순차적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목록들 읽고 이 PC가 윈도우즈 버전이 현재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적합한 PC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관리자분들이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첫 슬라이드 때 네. 제가 이게 PC 환경 툴로 통해 가지고 이게 적합한 PC인지 아닌지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거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엔드포인트 분석을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와 클라우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윈도우즈 11을 배포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있죠. 갑자기 윈도우즈 11이 업데이트 되면 굉장히 놀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배포하는 기능 업데이트 배포 관리 통해 갖고 점진적으로 배포하실 수도 있고 가능한 빨리라는 옵션은 제가 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내 공지하시고 그래서 특정 날짜에 업데이트 사용할 수 있도록이나 아니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한다라는 부분들을 설정하시는 부분들이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인터넷 속도도 다 차지하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네. 직원들 원망을 안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마음의 아니면 준비가 또 필요하지 이제 않습니까? 직원 중에서는 지금 당장 어떤 다른 급한 작업이 필요한데 또 업그레이드가 되면 또 작업을 못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 고려해서 또 이제 배포를 해야 그래서 되지 않겠습니까? 점진적인 업데이트를 걸어두시면 마음의 준비 기간을 잡으실 수가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적격 PC를 다 쓰고 계신데 그냥 윈도우즈 10을 쓰고 계셨다면 윈도우즈 업데이트 정책이 따로 있는데 이 업데이트 정책 내 옵션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올 1월에 생긴 부분이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10 장치를 최신 윈도우즈 11 릴리즈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요.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바로 적용이 돼서 배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격 PC가 아닌지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최근 1, 2년 내에 샀다라고 하면요. 기능 업데이트 먼저 테스트해 보시고 점진 업데이트 거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배포 방식인데요. 새로운 장치 아니면 포맷한 장치. 그러니까 이제 지우고 설치하기와 기존에 아니면 있는 새로 버전에서. 나온 PC에 묶어서 얘기 드리는 건데요. 서피스 웨비나 때 말씀드렸던 윈도우즈 오토파일럿이 윈도우즈 11의 하나의 배포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장치 추천을 드리고요. 윈도우즈 10도 오토파일럿으로 배포하는 단계 때 어떻게 윈도우즈 11이 업데이트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엔드포인트 매니저나 이제 컨피그레이션 매니저에서 설정했던 부분들을 이제 엔드포인트 매니저와 연동해가지고 이 정책들을 통해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회사에서 내렸던 그 정책,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보안 정책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다 내려줍니다. 그럼 다 세팅이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는 포맷했을 때 자동 세팅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장치에 됐을 때 그냥 받아서 로그인하면 되는 이러한 방식이긴 합니다만 윈도우즈 11에서는 아까 설명드렸죠. 업데이트 정책을 넣으시게 되면요. 윈도우즈 10을 만약 그 배포하셨다. 근데 정책은 윈도우즈 11 업데이트 정책이 걸려 있다고 하면요.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음 버전의 윈도우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윈도우즈 11 업데이트 선택이 나오거나요. 아니면 강제 업데이트 정책이라면 이것도 안 나옵니다. 그냥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윈도우즈 11 바로 뜹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사용자들은 바로 이제 뭐 일정 시간 지나면 업데이트 되겠죠. 아니면 새 장치를 하고 아니면 뭐 시스템을 초기화한다고 하면 지난번 설명드렸던 업데이트 뭐 로그인만 하면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와서 관련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한 번에 싹 뿌릴 수 있는 거죠. 윈도우즈 11 프로로 그 출고된 기기를 우리는 이제 정책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E3나 E5를 쓴다고 하면 윈도우즈 11,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가 되겠죠. 요거에 대한 버전 업데이트까지 정책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 IT 관리자가 크게 손댈 것도 없고 사용자도 손댈 것이 없다라는 배포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배포 방식들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쓰던 방법이지만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바뀐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뭐 기존 거 같지만 사실은 새로 바뀐 부분들에 대한 그 배포 방법들을 좀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윈도우즈 10처럼 그러면 2번 업데이트 되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윈도우즈 10 홈 같은 경우는요. 버전 출시하고 나서 18개월의 생애 주기를 갖습니다. 근데 이제 윈도우즈 10 뭐 프로나 프로도 뭐 마찬가지면 볼륨 라이센스 아니면 기업 정책을 따로 설정한 경우 엔터프라이즈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상반기 버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월이나 5월 정도 나오는 그럼 이제 H1이라고 그러거든요. 상반기. 예, 그러면 이거는 그 18개월에 똑같은 이제 그 컨슈머 에디션과 똑같은 생애 주기를 갖고요. 하반기에 나오는 AC2 같은 경우는 30개월의 그 수명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관리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는 하반기 버전 위주로 이렇게 배포합니다만은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겠죠. 새로 나온 PC인데 상반기 버전으로 출고됐고 이 이전 그러니까 작년에 하반기 버전은 설치하면 좀 이렇게 느린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IT 관리자 미칩니다.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개발하는 쪽도 너무 힘들겠고 그리고 관리하는 쪽도 너무 이제 IT 관리자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윈도우즈 11부터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반기 버전만 나오고요. 컨슈머 버전은 좀 길어졌어요. 버전 출시 이후에 24개월의 수명을 가지고요. 커머셜 에디션은 36개월의 수명을 갖습니다. 해서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하실 필요는 뭐 솔직히 버전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 해주는 건 좀 권장드리는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드라이버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버전 가지 말라고 제조사에서 공지를 하는 경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다만은 뭐 국내에 S나 L사가 지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리자들이 좀 여유를 갖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가 당장 급한 일이 좀 많아요. 그럼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게 되면 1시간 정도, 2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그거 못 찾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애 주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길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부분 포인트가 조금 더 심플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매월 이제 그 둘째 주, 넷째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 나오는 그런 이제 주요 그 품질 업데이트, 누적 업데이트와 보안 업데이트에 대한 이제 개선 사항이 뭐냐면요. 덩치가 너무 크다는 거죠. 한 번에 받을 때마다 200메가, 300메가 한 번 계속 받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적용된 부분들은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크기가 다운로드 받는 크기가 최대 40%까지 절감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네트워크 여유분도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뭐 솔직히 우리 채널온 TV 같은 이런 스튜디오
이제 소규모 스튜디오나 아니면 대규모 스튜디오 그리고 방송국 같은 경우는 이 방송 쪽에 나가는 트래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윈도우즈 업데이트 그 트래픽이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방송 송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방송국 쪽에서 많은 그 클레임을 저는 받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저도 이제 본사에 좀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미리 준비가 돼 있었더라고요. 해서 뭐 항상 이제 설치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해지고 빨리 설치되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적게 잡는다는 부분들이 개선 사항으로 보고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업데이트가 미리 되기 전에 미리 IT 관리자는 미리 좀 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 됐다라고 하는데 오늘 업데이트하고 우리 옵솔루션이랑 충돌이 나요. 회사 안에 사내 인트라넷과 충돌 납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더 업데이트라는 걸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미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사이더 업데이트, 윈도우즈 인사이더 업데이트, 오피스, 그리고 이제 엣지 크게 세 개의 부분들도 있고 사실 엔드포인트 매니저나 뭐 다른 것들도 인사이더 있습니다만은 그냥 정체 통틀어서 왜 IT 관리자 여러분들이 이런 수명 관리 주기와 이 배포 부분에서 이 상황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인사이더도 왜 써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마법 수성수성과 같다라고 본사에서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와 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D 모사에서 나오는 그 알라딘 같은 그런 네. 이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앱과 인프라 제대로 보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미래에 어떻게 이제 설계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당장의 품질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버전 업데이트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사이더 업데이트까지의 수명 주기를 보면요. 인사이더 업데이트가 먼저 시작되기 전에 OS 업데이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앱들 이런 걸 확인해 갖고 실제 배포 전에 플라이팅도 해보는 거죠. 회사 내에서 IT 좋아하고 이렇게 미리 봐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좀 배포해줘요. 그러고 피드백을 받죠. 사내 피드백을 받고 그 개발자들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경우는 우리가 이런 하드웨어가 안 되니까 이런 하드웨어는 이번 올해 말에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미리 이제 그 계획을 잡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배포 단계 때 실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배포 연기를 할 것인가, 바로 배포할 것인가를 여기서 또 2단계에서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인사이트 때부터 서비스 종료까지 이 개발 프로세스와 함께 여러분들도 수명 주기를 잡으셔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들이 사실은 그 하나의 윈도우즈 10이 나왔다, 11이 나왔다 해서 한 번에 갈아엎는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11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버전이 바뀌는 거다 보니까 데스크탑 서비스 프레임워크, 프로세스화해서 업무에 만드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계획부터 광범위 배포까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드셔야 여러분들도 굉장히 일하시기 편하지만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금 보여주셨던 이 장표는 꽤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데이트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각 기업마다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 그렇죠. 이 주기를 따라서 업무 하는 방법들도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되는 일을 하셔야 IT 관리자들도 저녁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사이더 피리뷰 같은 경우 옛날 같은 경우하고 좀 달라졌어요. 이게 1년에 한 번 업데이트 되다 보고 개발도 좀 이렇게 착착착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알던 개발 채널 이름은 똑같습니다만은 의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터졌습니다. 개발 빌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의 다음 버전을 위한 채널이 아니에요. 의미하지 않고요. 새로 만들어진 기능들을 일단 막 테스트 해봅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 사람 같은 개발 빌드를 참여하신 분들이라도 A 그룹이 다르고 B 그룹이 달라요. 그래서 기능들이나 UI라든지 보안 부분들을 다 테스트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내년을 목표로 죄송합니다. 올해 말을 목표로 한국어 입력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 한국어 입력기 같은 경우는 개발 채널에서 보기 때문에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에 쓰시는 그런 기업들은요. 한 대 정도는 개발 채널로 보셔갖고 지금 한국어 입력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타 같은 경우가 이 개발 부분에 다음 버전을 위한 의미가 내려왔습니다. 옛날에는 베타가 개발에서 테스트됐던 것 중에 안정적인 것만 내려왔는데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베타는요.
현재 그 다음 버전에서 준비되는 그 버전에 대한 그 확실한 기능들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개발 버전,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개발 버전보다 먼저 추가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타를 IT 관리자분들은 주로 쓰셔야 되고요. 업무적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베타나 개발을 배포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릴리즈 미리 보기는요. 해당하는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업데이트,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한 주나 두 주 정도 미리 배포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사내 인사이더 그룹이나 아니면 진짜 업무용으로 쓰시는 IT 관리자가 업무조용으로 쓰는 그 PC에는 릴리즈 미리 보기가 배포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에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설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특정 그룹에만 시험판 빌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설정해서 따로 배포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장님이 호기심이 많으셔갖고 개발 빌드를 올려줬다가 네. 업무용 소프트웨어 안 들어간다. 그러면 IT 관리자 그날 퇴근 못 합니다. 백업 다 떠야 되고요. 뭐 다시 깔아야 되죠. 그래서 엔드포인트 매니저에 설정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인프라에서 설정할 때는 이제 그룹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룹 정책에서 특정한 그룹, 특정한 사용자들한테만 이 프리뷰 빌드를 관리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빌드고요. 브라우저인 엣지 같은 경우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나리와 개발 데브, 베타, 그리고 이제 안정 채널이 있는데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크롬과 같은 크로미움 엔진을 쓰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크로미움,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굉장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과 똑같은 이 개발 채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웹에서 쓰는 부분들은 광범위 배포는 당연히 광범위 배포 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IT 관리자들이 보셔야 되는 게 베타보다는 이 데브 버전 보셔야 됩니다. 브라우저 정책이 바뀌게 되고 이 렌더링 엔진 자체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내 솔루션에서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IT 관리자분들은 개발 버전을 먼저 보셔야 되고 물론 업무적으로 쓰셔야 되니까 안정 버전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까나리 같은 경우는 실험적인 기능인데 이거는 배포가 아니고 그냥 설치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IT 관리자나 개발자분들은 이건 실험적인 기능으로 보실 때만 쓰셔야 된다라는 것들 제가 그래서 사용 대상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를 이제 함께 적었고요. 알겠습니다. 엣지 관련돼서도 이렇게 다양한 버전들이 나오는군요. 다양한 개발 채널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매니저를 통해서도 인사이더를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정 버전뿐만 아니라 네. 특정 분들한테 베타나 아니면 데브를 함께 설정하는 건데 이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엣지 개발자 버전이나 아니면 까나리를 깐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안정 버전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안정 버전 따로 쓰실 수 있고 개발 버전 따로 쓰실 수 있고 까나리 따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된 부분들을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부터 서비싱 구조들,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와 엣지 인사이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참여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 보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오늘 좀 얘기를 좀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제가 밑에 링크도 달아놨지만 더 많은 질문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주요 문서를 보실 거면요. 윈도우즈 11 IT 프로 문서가 많이 한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거나 아니면 윈도우즈 IT 블로그가 사실 영어긴 합니다만은 팀에서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내용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보시는 걸 좀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저나 아니면 다음에 설명 주실 이준영 MVP님한테 직접 질문하실 분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IT 그룹이나 서피스 사용자 그룹에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주기적으로 기술 문서 많이 씁니다. 네. 사실 공식 문서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쉽게 쓰는 기술 문서는 제 블로그에 담다 보니까 제 블로그와 네이버 인플루언서 펜하기 눌러주시면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살짝 개농부도 하시군요.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윈도우 11에 대한 배포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기존의 10 대비해서 똑같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달라진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또 상세한 부분들도 있는데 아까 이제 지우고 설치하기 또 인플레이스 또 윈도우 오토파일럿 등등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업의 어떤 환경마다 아니면은 조직의 어떤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맞습니다. 게 가장 좋은지가 그렇기 이제 정답이 때문에 있는 건 골라서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통적인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모두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불편하고 이렇게 좀
왠지 다시 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들었던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가 지금 여러분들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도 가장 먼저 그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지우고 설치하기와 오토 파일럿이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고려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미리 윈도우즈 체크를 해주셔야 11의 되고. 적격사항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윈도우 10 대비해서 윈도우 11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윈도우 10에서 11 검토하실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배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적격사항 확인.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적격사항이 아닌 것들은 새로운 PC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그 아까 슬라이드였나 몇 번째 슬라이드인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납니다만 이런 업데이트라든지 또 관련된 이런 배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때, 왜냐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무 사이클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OS의 라이프 사이클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되는 그 라이프 사이클과 업무 프로세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업무를 재정비하시는 것들도 윈도우즈 11부터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인사이더라는 여러 툴들을 이용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배포하고 그 다음에 관리까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들을 프로세스를 잘 한번 세팅해 보는 것도 이번 기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10에서 11으로 넘어가면서 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으니까 관련된 부분들도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들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어쨌거나 윈도우즈 11은 2025년 그 윈도우스 10 기술 지원 종료에 맞추기 대비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왕 가셔야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가셔야겠죠. 당장 윈도우즈 11을 쓰라고 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죠. 차근차근 2025년까지 새로운 PC로 바꾸셔야 되는 건 바꾸시지만 기존의 PC를 어떻게 배포하셔야 될지는 지금부터 이 프로세스와 함께 준비하시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한 배포, 서비싱 앤 업데이트, 그리고 그걸 위한 인사이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현 MVP님이랑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하면 원체 가지고 계신 정보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이 짧은 시간에 관련된 내용도 다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생각 항상 들거든요. 또 그래도 핵심적인 엑기스를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그 사이드 부분들은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질문에 남겨주시거나요,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던 뭐 커뮤니티와 그리고 제 블로그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윈도우 11 상황에서 배포하는 환경이라든지 또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린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가 자료도 같이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링크라든지 관련된 정보 링크들도 제공이 되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박성기 MVP님 원체 정보가 많으시니까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또 문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윈도우 11에 관련된 세미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두 번째 세미나는 윈도우즈 11, 오늘은 이제 배포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보안에 관련된 문제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 등록 오늘 하셨던 것들 자동으로 두 번째 세미나도 사전 등록 되시니까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미나도 참석할 수 있으니 꼭 좀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질문 감사하고요.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저희가 또 팔로우업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도 아직 오픈되어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꼭 좀 온라인 설문조사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인데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윈도우 11 세미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박성현 MVP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